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톨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토레스 EVX입니다. 드디어 KG 모빌리티의 전기차가 이제 양산을 11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시승 현장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일전에 그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이 토레스 EVX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또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웰컴 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사운드도 같이 들려주는데요. 일단 멀리서 시동을 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리와 함께 주간주행 등이 전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닫는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와 함께 그래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 전기차다운 토레스의 디자인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토레스가 좀 SUV다운 이 전면부 디자인, 또 수직 형태의 그릴이 조금 부각되는 형태를 보여줬다면 이 토레스 EVX는 좀 수평적인 형태가 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끊겨 있는 형태로 이게 주간주행 등이 표시가 되고 있고, 아래쪽에는 좀 에어 인테이크도 있는데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이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열리면서 안쪽에 파워트레인 부분의 냉각도 도와주게 됩니다. 앞쪽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열리고 닫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휠도 가장 작은 사이즈 18인치 휠이 좀 적용되고 있고요. 기본 휠의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20인치 휠의 디자인과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이 18인치 휠 정도가 좀 좋은 승차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큰 휠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슨의 로디안 GTX EV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충전구는 이쪽에 마련되고 있고요. 네, DC 콤보 방식의 충전구가 마련되고 있고, 충전 상태, 배터리 용량은 이쪽에 인디케이터의 불의 색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게이지가 수치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플러그 타입으로 마련이 되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탑재한 토레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에 측면부에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검은색 블랙 컬러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이 바디 컬러와 같은 색상도 선택할 수가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위쪽에는 이제 루프렉도 마련되어 있어서 야외 활동에서 짐을 위쪽에 실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고를 보면은 일반적인 경쟁 모델 할 수 있는 다른 전기차들, 아이오닉이라든지 기아 EV6와 같은 차량들과 비교할 때 확실히 전고가 높은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SUV 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사실 지금 이 토레스 EVX는 딱히 국내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국산 전기차들 가운데서는요. 다른 국산 전기차들이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 되는 전기 SUV에는 지금 경쟁자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토레스가 아주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 차량 하부에 탑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을 조금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구조를 추가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위치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살짝 도출된 형태를 보여지고요. 차량의 후면부로 봤을 때는 특히 특별히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뒤쪽에는 이쪽이 손잡이입니다. 전동식 리어 게이트가 마련되고 있고요. 토레스 EVX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인 적재 공간입니다. 이 적재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800리터로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한 300리터 가까이 적재 공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SUV 기반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드 플로어와 함께 아래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에는 1600리터까지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할 때 정말 좋겠고요. 사실 이 아이오닉 5나 기아 EV6가 차박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적재 공간을 평탄화해서 앉았을 때 이렇게 고개를 다 펼 수도 없고 상당히 좁게 활용을 했어야 됐었죠. 하지만 토레스 EVX는 양반 다리로 앉을 만한 정도의 넓은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트를 모두 접으면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과 2열 공간 사이의 틈도 잘 평탄화가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좀 1열까지 좀 시원스럽게 넓게 펼쳐진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활동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외관에서 전기차만의 특색을 보여줬다면 실내 공간은 정말 내연기관 차량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어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비상용 망치와 뭐 비상등, 그리고 이쪽은 안전벨트를 자를 수 있는 커터칼이 마련되어 있는 이 구단 도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1열 쪽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이 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되고 있고요. 실내 공간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블랙 컬러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옵션 사양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베이지 컬러와 회색 컬러가 조화된 밝은 공간을 연출하는 이 실내 공간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다운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수평 기조의 이러한 실내 대시보드 구성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수석 앞쪽에는 일자 형태의 송풍구와 함께 EVX라는 로고가 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죠.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살짝 꺾여 있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게 주행 정보들 나오는 화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기판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요 밝은색, 밤에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 밝은 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가 좀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이런 폰트들이 사실 그렇게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좀 폰트가 얇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특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폰트의 크기가 좀 작고 정보를 표시해주는 아이콘들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차후에는 조금 더 크게 좀 큰 폰트라든지 좀 더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좀 변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왼쪽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되고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그 다음에 차선 유지 기능들은 요 왼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메뉴 조작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요 EV 모드로 가보게 되면은 뭐 차량과 관련된 정보들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터치를 해서 각 메뉴로 넘어갈 때의 속도가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정보를 보여주는 내용들은 상당히 충실히 잘 갖춰져 있고요.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충전량 설정하는 부분이 전기차라면 대부분 있는데요. 이 설정량을 보통 한 90이나 80 정도로 맞춰 놓으시는 게 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잘 정리된 이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수납 공간들 곳곳에 마련되고 있고요. 앞쪽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어 노브가 이제 토레스는 봉 형태의 기어 노브가 있었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토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앞쪽에 P 버튼이 있는데요. 정차한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주행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P 로고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P로 모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로고가 사라지고요. 자, 앞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짐이 많은데 앞레쪽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시죠? 좀 탱탱하는 좀 마감이, 이 아래쪽에 마감을 좀 더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트는 이 측면에서 이제 각도와 앞뒤 슬라이딩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뭐 고급감, 소재의 고급감이 뭐 대단히 좋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마감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스티치들도 더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기차다운 이 차량 내 구성들도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게 하네요.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이 토레스 EVX는 이 긴 차체, 그리고 높은 전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 SUV 스타일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정말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 앉아보면요,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지금 제 머리 공간에도 여유가 있는 것 보이시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앉아봐도 이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출시되는 전기차, 국산 전기차들이 좀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토레스 EVX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앞쪽에는요, 테이블도 있는데요. 이쪽을 잡고 당기면 네, 이러한 형태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올려놨을 때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있고요. 최대 중량은 10kg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면 되겠고요. 앞쪽에는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기차들은 국산 전기차들 가운데 뒤쪽에 콘센트가 마련돼서 내부에서 전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콘센트까지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V2의 기능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옷걸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도어에는 햇빛 가림막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트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왔는데요, 시트가 제법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폼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이 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정말 꽉 받쳐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거든요. 기본적인 승차감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뭐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 시트 자체도 좀 단단하다 보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좀 잘 받쳐주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레스 EVX였습니다. 머리 공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 넓은 이 2열 공간만큼은 다른 EV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토레스 EVX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전원을 켜게 되면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웅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이제 전기차 특유의 소리이기도 하죠. 차량 주변에 뭐 보행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좀 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좀 크게 들리진 않거든요. 다른 전기차들은 차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을 해 보면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이 좌우에 회생제동을 위한 패드 시프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통해서 왼쪽을 누르게 되면 회생제동이 강하게 3단계까지 조절이 되고요. 또 이 레버를 이제 길게 당기게 되면은 스마트 회생제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회생제동의 강도가 뭐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단계로 맞춰놔도 운전자의 몸이 뭐 울컥거릴 정도로 강한 제동은 아닌데요, 이 스마트로 맞추게 되면은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가능해지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발을 떼면은 차량이 서서히 정차를 하게 됩니다. 요즘 전기차들은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전자, 탑승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 같은데요. 자, 운전석에 딱 앉아서 느껴지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넓은 시야, 그리고 조금 단단한 시트입니다. 의외로 이 시트의 폼이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지금 1열 시트가 엉덩이 부분이나 뭐 등을 받쳐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단히 이렇게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들은 조금 서스펜션 세팅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이제 지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코넬링에서의 안정성도 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편인데, 그래서 사실 이 KG 모빌리티의 첫 전기차인 EVX가, 토레스 EVX가 지나치게 좀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이 좀 탄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이전에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운전하기 편한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승차감뿐만 아니라 운전에서의 안전성도 함께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코너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진입을 해서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네, 확실히 전기차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뭐 기존의 토레스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조금은 더 넉넉한 토크로 시원하게 가속할 수 있는 점도 전기차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향은 좀 가벼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태상이 좀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로운 조향 감각, 좀 유격이 있는 스티어링 휠의 조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조향을 했을 때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속도를 감속할 때라든지 가속할 때 이 차량의 악호가 들리는 이러한 노즈 다이브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속도를 쭉 내면서 가속을 해보면요, 이 정보가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이 배터리 위치 때문에, 전기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전체적으로 주행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사실 KG 모빌리티가 처음 만든 전기차기 때문에 주행할 때 조금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주행하다 보니까 싹 사라지네요. 굉장히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셀, 모듈, 팩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인 셀, 그다음 중간 단위인 모듈을 없애고 좀 더 촘촘하게 이 팩 안에 셀을 구성한 것이 이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더 많은 셀을 채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로부터 이 LFP 배터리는 이 화재 위험성, 또 안정성이 NCM 배터리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BYD가 관통하는 이 배터리 영상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NCM 배터리가 관통하자마자 먼저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LFP 배터리, BYD LFP 배터리는 관통했을 때도 화재가 나지 않는 이런 안정성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100% 안전한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는 안정성에 있어서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화재 때문에 나는 전기차 구매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이 토레스 EVX가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전기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NCM 배터리, LFP 배터리 어느 배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량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FP 배터리가 탑재된 이 전기차가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출력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좀 더 긴 거리를 주행하기 위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이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NCM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또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짝 좀 단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커요. 물론 SUV 스타일의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세련된 이 실내 공간과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내 정숙성은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전체적인 소리, 이런 것들이 전기차기 때문에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은 있지만 방음이 그렇게 아주 잘 된 차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소음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뭐 차후에 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만나봤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이제 EVX, 토레스 EVX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기차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BYD와 손을 잡고 국내 시장에 배터리 팩 생산 공장도 이제 건설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제 파워트레인을 점차 다변화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KG 모빌리티를 보면은 정말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품질의 차량들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춘 모델, 또 앞으로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도 정말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